알테오젠 실전 기업 분석 5강. 키트루다 피아주사는 알테오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기술이 실제 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4강에서는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계약이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는지 공부했습니다. 선급금, 마일스톤, 로열티, 그리고 ALT 비포 공급 매출.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도 배웠습니다. 기술 수출 총액은 회사 통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계약의 크기보다 실제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5강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업화를 공부합니다. 알테오젠 기업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로 키트루다 큐렉스,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입니다. 이 제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알테오젠의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트루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키트루다는 MSD의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성분명은 페브롤리주맙, 여러 암종의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키트루다는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합니다. 3강에서 배웠습니다. 정맥주사는 IV, 혈관을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MSD는 알테오젠의 ALT 비포 기술을 활용해 키트루다를 피아주사로 투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제품명이 키트루다 큐렉스입니다. 키트루다 큐렉스에는 키트루다의 성분인 펜브롤리주맙과 알테오젠의 ALT 비포, 즉 베라히알로니다제 알파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3강에서 공부했던 기술이 실제 의약품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이미 상업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2025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즉, 아직 임상시험만 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알테오젠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ALT 비포가 실제 글로벌 의약품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질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판매 숫자를 보겠습니다. MSD의 2026년 2분기 공식 실적을 보겠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은 4억 6,300만 달러입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약 1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를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약 26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SD 역시 공식 2분기 자료에서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 4억 6,300만 달러를 확인했습니다. MSD는 영구적인 J-코드가 4월부터 적용된 이후 의사와 환자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알테오젠의 기술이 시장에서 검증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이오 기술은 연구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임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임상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환자와 의료진이 실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의 가치를 볼 때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술, 다음은 계약, 그 다음 임상, 그 다음 허가, 그리고 상업화, 마지막에는 실제 판매입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이 단계의 상당 부분을 지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2026년 상반기를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의 기술 수출을 넘어 상업화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 창출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알테오젠의 성장성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강에서 배웠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 선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과 개발 단계에 따라 발생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업화 이후의 수익입니다. 제품이 실제로 팔리고 그 판매에 연동되어 알테오젠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커진다면 실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만 큰 돈이 들어오는 구조에서 기존 계약의 상업화 제품이 계속 팔리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키트루다 큐렉스 판매가 증가하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가 4억 6,300만 달러 팔렸다고 해서 그 돈이 알테오젠의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트루다 큐렉스의 제품 매출은 MSD의 매출입니다. 알테오젠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과 알테오젠 매출을 1대1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 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먼저 판매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큐렉스와 관련해 연간 매출과 누적 매출액에 따른 판매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공개한 규모는 최대 1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10억 달러가 지금 확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정해진 판매 조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판매 증가를 단순히 MSD의 실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알테오젠의 향후 판매 마일스톤 가능성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매출도 생각해야 합니다. ALT-B4가 들어간 제품이 많이 판매된다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ALT-B4의 수요도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2025년 실적에서 ALT-B4 공급 매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자는 제품 판매량, ALT-B4 공급 구조, 공급 물량, 그리고 알테오젠 실적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업화 이후 기업 분석입니다. 그런데 키트루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업이라는 특징이 다시 등장합니다. 만약 ALT-B4가 키트루다 하나에만 적용되는 기술이라면 우리는 키트루다 큐렉스 하나만 계속 추적하면 됩니다. 하지만 ALT-B4는 플랫폼입니다.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약품이 각기 다른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상업화 제품이 나오고 두 번째 제품이 상업화되고 세 번째 제품이 상업화되는 구조로 발전한다면 알테오젠의 수익 구조는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플랫폼의 확장성입니다. 투자자는 키트루다 큐렉스를 하나의 증거로 봐야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키트루다 큐렉스가 성공했다고 해서 알테오젠의 모든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품마다 임상시험이 다릅니다. 허가 과정도 다릅니다. 시장 규모도 다릅니다. 경쟁 상황도 다릅니다. 파트너사의 전략도 다릅니다. 따라서 키트루다 큐렉스가 잘 팔리니까 다른 모든 제품도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미는 분명합니다. ALT-B4를 적용한 제품이 실제 허가를 받고 상업화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생겼다. 이것은 플랫폼의 사업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실제 사례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특허입니다. 제품이 잘 팔려도 경쟁자가 바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 장기적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서는 특허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테오젠은 2026년 3월 ALT-B4와 키트루다를 결합한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품 관련 조성물 특허가 미국에 등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키트루다 큐렉스는 미국에서 2043년 초까지 관련 특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장기 성장성을 볼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제 알테오젠을 보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술 수출 계약이 또 나올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앞으로는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기존에 계약한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팔릴까? 그리고 더 나아가 상업화 제품이 몇 개까지 늘어날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수출 계약은 미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업화 제품은 그 가능성이 실제 시장으로 넘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좋은 성장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트루다 큐렉스 판매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서 판매 마일스톤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ALT-B4 공급이 확대됩니다. 네 번째,
다른 파트너사의 파이프라인도 임상과 허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5번째, 2번째, 3번째 상업화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품에서 계약 구조에 따른 마일스톤, 로열티, 공급 매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 수출 계약도 추가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알테오젠은 단순히 기술 수출 뉴스를 기다리는 바이오 기업에서 여러 상업화 제품에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같이 봐야 합니다. 키트루다, 큐렉스의 초기 판매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성장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출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침투 속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맥 주사와 피하 주사의 선택 비중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제품도 봐야 합니다. 가격과 보험, 각 국가의 허가와 출시 시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한 분기의 높은 성장률을 그대로 미래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판매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5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ALT-B4를 활용한 첫 상업화 제품이 키트루다 큐렉스입니다. 두 번째, 이 제품은 이미 미국에서 허가와 판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2026년 2분기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은 4억 6,300만 달러, 1분기 약 1억 2,8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이 제품 매출 전체가 알테오젠 매출은 아닙니다. 알테오젠의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따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키트루다 큐렉스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ALT-B4를 적용한 두 번째, 세 번째 상업화 제품이 계속 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기술이 계약으로 바뀌고 계약이 제품으로 바뀌고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플랫폼의 가능성이 실제 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기술의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상업화된 제품의 실제 판매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6강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일까? ALT-B4라는 기술 하나가 아니라 왜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 여러 의약품으로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경쟁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실전 기업 분석 6강. 알테오젠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일까? 키트루다 하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를 봐야 한다. 5강에서는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를 공부했습니다.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이 단순히 연구실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 제품에 적용되고 허가를 받고 상업화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2분기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은 4억 6,300만 달러, 직전 분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알테오젠의 미래는 키트루다 큐렉스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알테오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키트루다 하나에서 시선을 더 넓혀야 합니다. 오늘 6강의 핵심은 플랫폼입니다. 신약 하나와 플랫폼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바이오 회사가 신약 후보 물질 하나를 개발합니다. 그 신약이 성공하면 큰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 실패하면 기업 가치에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기업의 미래가 크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여러 회사에 여러 의약품에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 그 중심에 하이브로자인 플랫폼과 ALT-B4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약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알테오젠의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파트너가 한 곳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019년 ALT-B4의 첫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알테오젠은 2026년 6월 당시 비공개였던 첫 파트너가 사노피였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노피를 시작으로 MSD, 아스트라제네카, GSK,
다이이치 산쿄, 바이오젠, 산도즈, 인타스 등 총 8곳의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숫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봐야 합니다. 한 회사가 기술을 검토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다른 회사도 검토했습니다. 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시장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같은 기술을 선택하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플랫폼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글로벌 제약회사는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이미 잘 팔리는 정맥주사 의약품이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피하주사 제품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병원의 운영 효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품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피하주사 제형 전환이 투여 시간을 줄이고 환자 편의성을 높이며 주요 의약품의 제품 생애 주기 관리와 차별화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ALT-B4의 가치는 알테오젠에게만 좋은 기술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 제약회사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확장성입니다. ALT-B4는 키트루다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알테오젠은 적용 범위를 단일 클론 항체뿐 아니라 이중 항체, 그리고 ADC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ALT-B4가 특정 종류의 항체 하나에만 적용될 수 있다면 시장 규모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가 넓어진다면 잠재적인 파트너와 잠재적인 제품의 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ADC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ADC,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중요한 치료제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테오젠은 2026년 6월 ALT-B4를 ADC와 병용한 피하주사 전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회사 발표에선 약물 흡수와 국소 내약성 등의 개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인 다이이치 산쿄가 ALT-B4를 활용한 에너트 피하주사 제형의 임상일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알테오젠 자체 전임상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모든 ADC가 피하주사로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임상은 전임상입니다. 임상은 임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능성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ALT-B4의 적용 범위가 기존 항체 의약품에서 다른 모달리티까지 넓어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은 상업화 경험입니다. 플랫폼 기술을 평가할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제품 하나도 상업화되지 않은 플랫폼과 실제 상업화 제품이 나온 플랫폼은 같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에는 이제 키트루다 큐렉스라는 첫 상업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 숫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약 1억 2,800만 달러, 2분기 4억 6,3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테오젠의 실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ALT-B4 도입을 검토할 때 실제 허가와 상업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축적된 개발 경험입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계약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경험의 축적입니다. 첫 번째 파트너와 개발합니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두 번째 파트너와 개발합니다. 또 경험이 쌓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알테오젠은 축적된 물질이 전계약 경험과 임상 제조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 파트너의 후보 물질과 ALT-B4의 적합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늘어날수록 단순히 돈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개발 경험과 데이터도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랫폼 기업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허입니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랫폼에서 특허는 매우 중요합니다. 알테오젠은 ALT-B4의 물질 자체뿐 아니라 조성물과 적용 범위 등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ALT-B4와 키트루다가 결합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품 관련 조성물 특허가 미국에 등록됐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키트루다 큐렉스는 미국에서 2043년 초까지 해당 특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는 유럽에서도 ALT-B4 물질 특허에 대한 등록 허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플랫폼 경쟁력을 볼 때는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는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파트너가 많습니다. 상업화 제품도 나왔습니다. 특허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미래는 무조건 좋다고 결론 내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업 분석은 좋은 것만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좋은 점과 위험을 함께 보는 과정입니다. 파트너가 많아도 모든 제품이 상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사의 전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쟁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시장 침투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미래의 성공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고 있다면 투자 수익률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밸류에이션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성공 확률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약 하나만 가진 기업이라면 그 신약의 성공과 실패가 기업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 여러 파트너의 여러 제품이 동시에 개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제품이 성공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자는 몇 개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가? 각 제품은 어느 단계인가? 상업화 제품은 몇 개인가? 그 숫자가 앞으로 증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계속되는지도 봅니다. 2026년에도 신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1분기에는 GSK 자회사 테사로와 젠퍼리 피하주사 제형 개발 계약, 그리고 바이오젠과 2개 품목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8월에는 또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와 바이오의약품 한 품목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최대 계약 규모는 3억 6,500만 달러. 그리고 상업화 이후에는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한 건의 금액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계속 추가되는가. 이것이 플랫폼 수요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알테오젠을 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알테오젠 뉴스를 볼 때 기술 수출 얼마?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추가됐는가? 기존 파트너의 개발 단계가 진전됐는가? 상업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가? 기존 상업화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가? ALT-B4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가? 특허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성장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트루다 큐렉스가 계속 판매됩니다. 두 번째, 다른 파트너 제품이 임상을 통과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상업화 제품이 나옵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제품도 상업화됩니다. 다섯 번째, ADC와 이중항체 등 새로운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글로벌 제약회사와 추가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술에서 여러 계약이 나오고 여러 제품이 나오고 여러 제품에서 마일스톤, 로열티, 공급 매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플랫폼의 경제적 확장성입니다. 오늘 6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진짜 경쟁력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두 번째,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 계약이 이어지는 파트너 확장성. 세 번째, 키트루다 큐렉스라는 실제 상업화 사례. 네 번째, 계약과 개발이 반복되면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 다섯 번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알테오젠의 미래를 키트루다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매우 중요한 첫 상업화 사례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진짜 가치는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네 번째 제품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 만나고 여러 의약품에 적용되고 여러 상업화 제품으로 발전하고 그 제품들에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플랫폼의 가치는 한 제품의 가치보다 훨씬 큰 구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과 확정은 항상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7강에서는 이제 알테오젠만 보지 않겠습니다. 알테오젠이 타고 있는 산업의 바람은 어떤가? 피하주사 제형 시장과 글로벌 빅파마의 움직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황까지 연결해서 알테오젠의 미래 성장성을 더 큰 시장에서 바라보겠습니다.